정보책 달쌤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1회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빈출되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에서 돌려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래프의 인접행렬 표현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법만 알면은 정말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인접행렬이 뭐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 못 푼단 말이에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냥 1번, 2번, 3번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번, 2번, 3번 그리고 이렇게 행으로도 1번, 2번, 3번 그리고 행이고 열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행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 같은 경우에는 3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가 지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1번이 2번하고 3번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고 여기 1은 가리키고 있지 않으니까 0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자, 두 번째 거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3번만 가리키고 있으니까 3번에다가 이렇게 1만 딱 써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0, 0.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가리키고 있죠. 2번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1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만 이렇게 채워주는 거고 나머지는 0, 0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011, 001, 10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011, 001, 100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푸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 이거는 그냥 1, 2, 3, 1, 2, 3만 적어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여기다 1만 표시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결과값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퀵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정렬 삼총사 삽입 정렬이라는 게 있고 삽입 정렬 그리고 선택 정렬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버블 정렬.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그 회전수 그거를 구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비곱표기법으로 n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그 정렬 알고리즘이 삽입 정렬이고 선택 정렬이고 버블 정렬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정렬 삼총사가 되는 거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정렬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기 있는 퀵 정렬이라든지 퀵 정렬, 힙 정렬 그리고 병합정렬, 합병정렬, 병합정렬. 그래서 퀵힙병 정렬이라고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로그 2의 n.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n제곱보다 훨씬 빠른 거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알고리즘이다. 근데 여기 있는 퀵정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n 곱하기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은 최악의 경우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퀵정렬 같은 경우에는 피봇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피봇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을 좌우로 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퀵정렬이 된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환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므로 스택 공간이 필요하다. 순환 알고리즘 얘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스택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거고 걔를 넣었다가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첫 번째 키만을 분할 원소로 정할 수 있다. 피봇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피봇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임의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예요. 지금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피봇 같은 경우에 첫 번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퀵정렬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최악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돼요. 자, 키를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에 큰 값은 오른쪽 서브 파일로 분해시키는 방식이다. 피봇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여기 있는 퀵정렬이 되는 거니까 자,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비곱표기법으로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렬 삼총사랑 최악의 경우에는 정렬 삼총사랑 비슷한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 어떨 때? 정렬이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일 때 퀵정렬은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모델의 종류 중 코다실 DBTG 모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오래된 거가 이제 계층형 모델이 되는 거고 자, 계층형 같은 경우에는 트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트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다대다가 형성이 안 돼. 그래갖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망형, 네트워크형이라고 하는데 망형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다대다 구조가 돼요. 그러나 얘는 더럽게 어렵다. 그래서 얘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많아요. 객체 지향형도 있고, 객체 관계형도 있고, NoSQL이라는 것도 있고, NewSQL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코다실 나오면은 여기 있는 망형, 네트워크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코다실 나왔으니까 얘는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 된다.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계층형 데이터 모델은 말 그대로 트리 형태로 만드는 거고, 다대다가 형성이 안 되는 거고, 관계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는 표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스키마 형태 이런 거 없어. 자, 13번의 정답은 2번. 얘는 그냥 외워두세요. 코다실 네트워크, 코다실 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커밋과 롤백 명령에 의해 보장받는 트랜잭션의 특성은, 자, 트랜잭션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애시드 성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애시드 성질 해가지고 얘는 어터미시티,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듀라빌리티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자성이 되는 거고, 얘는 일관성이 되는 거고, 얘는 독립성, 격리성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영속성,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어터미시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트랜잭션 하나의 일처리 단위가 있을 때 이것들이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커밋하고 롤백에 관련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원자성, 어터미시티가 되는 거예요.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완료가 됐을 때 전과 후의 상태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자, 아이솔레이션, 독립성, 격리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 중일 때 다른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독립성, 격리성인 거고, 듀라빌리티, 영속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히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듀라빌리티, 영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성질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지금 커밋하고 롤백 명령에 의해 보장받는 트랜잭션 특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원자성이 되는 거지. 원자성. 14번의 정답은 원자성이 된다. 병행성 이런 거는 애시드 성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자, 트랜잭션의 특징 네 가지. 원자성, 어터미시티,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듀라빌리티. 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여기 있는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고, 이 시스템 카탈로그 안에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제약 조건들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데이터들, 어떤 통계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만드는 게 시스템 카탈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카탈로그는 사용자는 볼 수가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왜? 얘는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가 알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이런 권한은 없어요. 대신 볼 수는 있다. 자, 그리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것도 있잖아요. 파일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체제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파일 디스크립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PCB라는 것도 있어요.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그래서 PCB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요거는 운영체제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다시 자세하게 자주 나오니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다양한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정보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이다.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여기 있는 시스템 카탈로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 시스템 카탈로그를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 얘도 맞는 설명이에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해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통계 정보를 모았다. 뭔가 구조 정보를 모았다라고 해가지고 걔를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데이터는 메타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고, 시스템 카탈로그는 시스템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이므로 일반 사용자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데이터베이스 그 안에 있는 시스템 카탈로그를 볼 수는 있지만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표 형태로 만들어진 거, 그걸 보고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표라고 하기도 해요. 표라고 하기도 한다. 자, 릴레이션. 모든 튜플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테이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유일하잖아요. 물론 이응직이라는 사람은 많아요. 일동제약 부장님도 계시고 저기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있는 이응직도 있는 거고 많은 이응직이 있지만 유일하게 나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주민번호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튜플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 틀린 게 아니라 이응직이 2번 나온 그게 아니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키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키값은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번호가 되는 거고 키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 같은 경우에는 슈퍼키라는 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후보키라는 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기본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대체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후보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유일성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유일성. 자,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를 특정할 수 있죠. 주민번호 이름을 가지고 나를 특정할 수 있죠. 주민번호 이름 성별을 가지고 나를 특정할 수 있죠. 나만 특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일성이 되는 거고 후보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 플러스 최소성까지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거 덧붙이지 마라. 나는 주민번호를 가지고 나를 특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최소성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키를 덧붙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최소성이다. 이 기본키라든지 대체키는 후보키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 다 유일성 플러스 최소성까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여러 개의 후보키들 중에서 만약에 대학교다 그러면은 대학교의 학번도 나를 특정할 수 있는 거고 주민번호를 나를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 그걸 보고 기본키라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 다른 키 다른 후보키를 대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교다라고 했을 때는 학번이 더 우선이잖아요. 학번이 여기 있는 기본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도 나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유일성하고 최소성하고 만족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주민번호가 대체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은 자, 모든 튜플들은 맞는 거고 자,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튜플은 순서를 가진다. 튜플의 무순서성 그리고 속성의 무순서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값을 검색을 했을 때 셀렉트를 해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밑에서 오더 바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튜플의 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튜플은 순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각 속성은 릴레이션 내에서 유일한 이름을 가진다. 속성이 중복될 수가 없어요. 이름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름, 나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거지. 자, 모든 속성 값은 원자 값을 가진다. 얘도 맞는 설명인 거죠. 예, 일정규형이잖아요. 일정규형.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튜플은 순서를 가진다라는 게 틀린 설명이에요. 튜플엔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물론 클러스터 인덱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그거를 정렬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내가 검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릴레이션에서 튜플의 순서를 가지고 무순서성 순서를 가지고 뭔가 하진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무순서성, 속성의 무순서성, 튜플의 무순서성, 릴레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해싱에서 충돌이 일어난 자리에서 그 다음 버킷들을 차례로 하나씩 검색하여 최초로 나오는 빈 버킷에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자, 해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자, 해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들이 들어갔을 때 그 값들을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 구조가 해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개 그 슬롯이라는 게 있고 슬롯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고 슬롯 안에는 여러 개 버킷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요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근데 여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충돌이 일어난 자리에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해싱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그 가변 길이에 이만큼의 길이에서 고정값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것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 B라는 것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다란 말이라. 그래서 충돌이 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최초로 나오는 빈 버킷, 이 버킷에다가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걔는 선형 개방주소법, 개방주소법 방법이 개방주소법. 개방주소법이라는 게 있고 폐쇄주소법이라는 게 있는데 개방주소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약에 여기서 충돌이 났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지금 꽉 차 있으니까. 폐쇄주소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다 놓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충돌난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데다. 그럼 요거를 다른 데다 놓는 게 폐쇄주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요거는 1번 선형 개방주소법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해싱 함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 해싱 함수, 키값으로부터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직접 계산하여 산출된 주소로 바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시킬지 그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검색 방법 중 속도는 가장 빠르나 충돌 현상의 해결의 부담이 요구된다. 그래서 충돌이라는 게 있는 거고 뭐 동의어, 신호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해싱 함수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제산 방법이 있고 중간 제곱법, 중첩법, 기수변환법, 개수분석법, 무작위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나머지 값 퍼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 제곱법, 키값을 제곱한 후에 중간 부분의 값을 주소로 취하는 거. 자, 그리고 중첩 방법, 폴더의 폴더, 폴딩법, XOR 하는 거예요. XOR 연산이다. 그러면은 폴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기수변환법 같은 경우에는 진수를 틀리게 하는 거죠. 키값을 다른 진법으로 간주하고 변환하는 주소를 취한다. 이게 이제 기수변환법이 되는 거고, 개수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번호다. 그럼 다 앞에 010이니까 얘를 가지고 하면 똑같은데 막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막 바뀌는데 맨 뒷자리라든지 중간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르게 분포된 값을 가지고 주소를 취한다. 010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자리, 그 다음에 오는 네 자리를 가지고 할 건지 그 다음에 오는 네 자리를 가지고 할 건지 그게 이제 개수 분석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무작위 방법, 그냥 난수를 생성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다.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게 여기 있는 해싱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료 구조 중에 하나예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에 R1에 속한 어트리뷰트의 조합인 외래 키를 변경하려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R2의 릴레이션의 기본 키도 변경해야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얘는 무결성 제약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했나요? 아직 안 했네. 제가 요것들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다. 물론 릴레이션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든지 키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든지 고유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요거 세 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별할 수 있는 키,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주민번호가 되는 거죠. 그 주민번호에는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값도 내 주민번호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유일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내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이 2명이다. 그럼 그건 범죄니까 그게 이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는 거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문을 했어요. 1번 주문하고 2번 주문하고 3번 주문하고 4번 주문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주문을 하나를 했을 때 상품 여러 개를 살 수 있으니까 1번에 A 상품, 1번에 B 상품, 2번에 A 상품, 3번에 A 상품, 5번에 B 상품 될까요? 안 된단 말이라. 왜냐하면 5번 주문이 없기 때문에. 자, 얘가 이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리스트릭트라는 게 있고 캐스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1번을 지워버렸어. 여기서 이제 R1, 릴레이션 R1 요거에서 1번을 지워버렸어요. 그때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지금 주문 상세 테이블에 요거 있잖아.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 그걸 보고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거고 그 옵션 주는 거예요. 자,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워버렸어. 그럼 얘도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연쇄적으로 삭제하는 거. 그걸 보고 캐스케이드라고 한다. 자, 그리고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등학교의 학년이다. 그러면은 걔는 1부터 6까지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학교의 학년이다. 그러면 1부터 3까지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성별이다. 그럼 남자 여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말고도 뭐 릴레이션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키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는 키가 있어야 된다. 고유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속성에다가 유니크라는 속성이 있어요. 유니크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은 거기엔 중복된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그 무결성 제약 조건인데 걔는 큰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그리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서 리스트릭트라는 거하고 캐스케이드라는 거 이것들을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ER 모델에서 다중값 속성의 표기법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개체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연결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고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잘 나오니까는. 자, 그래서 네모, 사각형은 여기 있는 개체를 얘기하는 거고 학생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타원 같은 경우에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의 이름이고 아이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그중에서 뭐 학번이야. 그럼 여기다 밑줄을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밑줄 타원 기본키 속성이 되는 거고 이중 타원 같은 경우에는 복합 속성이 되는 거고 자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개체하고 뭔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름모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링크 같은 경우에는 개체하고 속성을 연결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선링크가 된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는 밑줄 타원이라든지 이중 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다.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은 보통 1년의 연산집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작업의 단위이다. 자, 트랜잭션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아까 전에 했잖아요. 자,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처리 단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한테 1,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내 통장에 1,000원이 빠져야 되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논리적인 일처리 단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보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고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1,000원이 안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은행에 불질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트랜잭션을 하게 된다. 실제로 개발할 때 트랜잭션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뭐 PHP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비긴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다가 얘를 트랜잭션을 커밋을 할 건지 롤백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거를 쓰게 돼요. 여기 안에다가는 뭐 여러 가지 명령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트랜잭션으로 하나의 일처리 단위, 논리적인 단위를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류가 없으면은 커밋하고 오류가 있으면 롤백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자, 네 가지 특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애시드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애시드 성질 같은 경우에는 애시드 해가지고 어토미시티,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듀라빌리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토미시티, 아이솔레이션, 듀라빌리티. C는 맞지. 컨커런시가 아니죠. 컨커런시가. 그래서 얘는 컨시스턴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주 그냥 필기에서 종종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틀리면은 주소를 밑에다 쓰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물어뜯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맞춰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어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내가 보았던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보처리 기사가 이제 CBT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앉는 자리마다 문제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그 실기를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본강을 들어주시는 게 좋고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본강 듣고 있어? 그럴 때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다. 자,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